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양적 배분이라는 측면에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학생도 짧은 기간 안에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현선생입니다. 오늘은 중3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3 여름방학에 대한 학습주의사항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찍으려는 영상을 사실 찍을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에 찍어둔 영상도 있고 그래서 또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망설이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방학하는 학교가 많은데 미리 한 지난주에 찍어서 이렇게 찍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미리 좀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어쨌든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빨리 작업해서 오후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중3 여름방학 수학학습, 특히 그 중에서도 선행학습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3 학생들 두신 분이면 이제 고등학교 걱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굉장히 선행학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사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지만 선행학습으로 실력을 올릴 수 없고 실력에 안 맞는 선행학습 해봤자 고등학교에 가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말씀 좀 더 방학이라는 관점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 여름방학 학습 주의사항, 당연히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학.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달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건 또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제가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시니까 존중하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 혹은 이제 그 교육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혹은 학원장님들께서도 간과하시는 부분이 혹은 강조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기를 강조합니다. 시기. 지금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앞둔 6개월, 고등학교 전에 8, 9, 10, 11, 12, 1, 2, 7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7월 다 갔으니까. 그러면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빨리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시기라는 시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그렇게 해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앞으로 하게 될 이 공부를 소화할 능력이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이 시기보다 앞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고 또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안에는 태도도 들어가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도에는 당연히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태도도 없고 혹은 기초가 부족해서 그 뒷진도를 나가봤자 소화할 수 없는 능력인데 이 시기 하나만 보고 중3 학생들한테 선행학습을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지금 6개월 남았으니까 고등수학 상하고 하를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럼 중3 건 언제 하냐? 중3 거도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는 너무 이 시기만 강조하고 학생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것만 시기만 강조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저걸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부족한 아이한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선행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벌써 대학교 가고 군대 갔는 학생들인데, 그래도 한 중학교 때로 치면, 중학교 성적이지만 등급은 없잖아요. 근데 한 3등급, 모의고사 치면 한 3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었는데, 그죠? 여러 명을 데리고, 이제 선행학습을 해달라고 해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 몇 명과 제 기준에 선행학습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까지 끼워서 너무 해달라고 하니까 직접 제가 진짜 일요일날, 그죠? 일요일날 수업 없는데 실제로 일요일날 오전에 저도 일요일날 반납하고 오전에 시간을 3시간씩 4시간씩 내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했었어요. 저도 진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한테 과연 선행학습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실험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1년 거의 14개월 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직접 선행 수업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게 맞더라 이거죠.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학생한테 조금이라도, 그죠? 양적 배분이라는 측면에, 어차피 실력 향상을 노리는 건 아니니까 양적 배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라 하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 어느 커트라인을 지켜야. 그래서 커트라인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하고 학생들은 힘들고 집에서는 돈만 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시기라는 측면, 중3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시기를 먼저 강조한 학습 방법은 저는 그냥 필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이 이 시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2학년 때까지는 혹은 3학년 1학년 때까지는 그런 공부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내가 정말 180도 달라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시기에 맞춘 학습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이 좀 늦긴 했지만 꼭 찍어서 오늘 꼭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기에 선행을 시작한다라는 말은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2022년 2월 전에 한 번씩은 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상하를 진짜 이렇게 접근하면 더 실패할 가능성은 커져요. 사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지금 대부분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상하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의 대부분은 99%는 그죠? 평시에 할 수 없었던 학생. 어떤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겠죠. 혹은 실력. 지금의 성적을 보니까 선행학습을 할 수 없었던 학생, 아이가 힘들어하고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는 학생, 그죠? 혹은 지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미 다 했다. 이미 최소 상 혹은 하, 뭐 대치동 이런 데는 6학년이 고등수학 본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 제가 갖고 있는 기준 한 2등급 정도 되는 이상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어떤 시기? 중3 여름 방학에 상을 처음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거나, 그죠? 정말 극소수가 어떤 소신에 의해서, 그죠? 있었겠지만 그 학생들은 제외입니다. 실력이 충분히 높은데 선행학습만 안 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거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대부분의 그 학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평상시에 능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행학습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학생들일 겁니다. 근데 중3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필패한다는 거죠. 왜냐? 자, 일단 상하를 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8, 9, 10, 11, 12, 1, 2월 달까지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번 전 영상에서 우리가 고등수학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수준 정도의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선행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냐, 제 의견도 있고 다른 우리 유튜버 선생님의 의견도 저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센 수학 B단계 수준까지의 난이도로 선행학습하는 게 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 센수학 B단계는, 고등수학 센수학 B단계는 일반 학생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소화하려면 중학생 최상위권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선행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은 최상위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위권도 아닙니다. 왜냐? 상위권까지는 다 선행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중상위권부터 중위권, 중하위권, 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성적대가,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선행학습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중3 중간고사니까 선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죠. 근데 자, 센수학 B 난이도로 들어가 보면 저는 저희 학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센수학 B단계로 이 책을 쓰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념 원리 혹은 수학의 셈, 뭐 이런 뭐 기타 뭐 정석도 있죠. 이런 개념서와, 그죠? 개념 원리 RPM 전체 이 수준이 센수학 B단계 수준에 맞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첫 번째 사례예요. 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고등수학 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7개월 있는데 이 상을 이 난이도로 하면 몇 달 걸릴까요? 이렇게 3.5개월 잘릴까요? 절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최상위권 학생한테도 3.5개월한테 5개월 해가지고 3.5개월을 해서 이 수업을 개념 정리 다 하고 필요한 유형 다 풀고 오답하고 이것까지 안 된다 이거죠. 4개월, 3.5개월 만에. 3.5개월 만에 끝난 적이 없어요. 정말 인원이 적고 그 인원의 실력 차이가 폭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는 한 4개월 만에 끝난 적은 있지만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해서, 물론 시간이 얼마나 투입되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중상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학생들한테 이 7개월 동안 두 가지를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언제 가능하냐? 완전 개념 수업으로 훑고 완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개념 문제만 싹 풀면서 넘어가면 여기에서 하를 한번 봤다, 상하를 한번 봤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진짜 그냥 봤다예요. 봤다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본 적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학생도
자기가 예전에 선행했던 거 저한테 상담할 때 저 한 개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상위권 이런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이렇게 6개월, 7개월 동안 2과목을 집어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시기에 맞춰서 대부분 공포 마케팅 하죠. 아, 지금 늦었다. 아, 그렇게 어려운 고등학생, 고등수학, 고등학교 가서 보면 하나도 못 푼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성적이 올라갈 아이는 그때 열심히 한 아이들이 정말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본 게 도움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기가 늦었다, 지금 뭐 하셨냐, 이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게, 그죠?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쉽긴 하죠. 큰일 났다고 하면 빨리 등록하시니까. 자, 사례 1은, 그죠?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센 수학 B당 개념 서 더하기 센 B 수준으로 했을 때,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린다. 5개월씩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2과목을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에게 학습하도록 이런 난이도로 혹은 완전 개념 수업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게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 수업이 되고 학생만 힘들고 남는 건 없고 돈은 쓰게 되는 그런 상황만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 제가 아까 서두에 직접 수업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1년 2개월 동안, 그죠? 선행 수업을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제가 방학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동안 방학특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방학특강, 저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정말 조금씩 한 적은 있지만 정말 그냥 오픈반으로 방학특강을 뭐 고등수학상 4주 완성 뭐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왜냐? 10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냐?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선행학습을 시킨다고 했어요. 실력이 있는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시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안 시켰죠. 그래서 중3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 고등수학, 뭐 1학년 1학기, 그때는 상위 아니니까 1학년 1학기 월, 화, 목, 금 이렇게 4번 오고, 그때는 지금보다 방학이 길었으니까 이렇게 4번 오고 이렇게 해서 고등수학 상을 한 번 보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월, 화, 목, 금 오전에 수업하고 정규반 중3 수업 또 들으면 저녁에 와서 또 중3 수업, 예를 들어서 화, 금 반이면 이렇게 또 듣는 수업이죠. 근데 이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 학생이 누구냐? 이 성적대의 학생이었다 이거죠. 왜냐? 평상시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다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 중상위권 학생 이하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듣도록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다시 상해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선행학습을 한 최상위권도 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심화문제, 고난도 문제까지 풀고 내신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시험을 치러. 그러니까 상을 그때부터 11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실력을 끌어올려서 중간고사를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후에는 무조건 이후에는 고등수학 1학년 1학기 거를 모든 반에서 한다 이거죠. 난이도는 좀 다르겠지만 반마다. 근데 이때 들었던 학생과 이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과, 그죠? 또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 중에 방학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학특강을 들은 학생과 방학특강을 안 들은 학생이 같이 고등수학 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2월 달에 1회를 다시 보고 시험을 치면 누가 잘하냐?
이거 들은 학생이 잘한다, 이게 안 들은 학생이 잘한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죠? 요 기간 동안 4개월이라는 혹은 3.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누가 정말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있더라 이겁니다. 방학 특강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결과를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 10년 동안 중상위권 이하를 위한 여름 방학 특강 이런 걸 안 한 거죠. 겨울 방학 특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 이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해요. 선행학습 할 만한, 그걸 소화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갑자기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방학이라고 해서 내가 투자할 여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그죠? 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는 방학이기 때문에 조금, 그죠? 좀 뭉개는 시간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막 집어넣는다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게 학생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만 보고, 우리 아이가 중3인 것만 보고, 혹은 뭐 학원장님이나 뭐 교육 유튜버 분께서 지금 시기만 보고 지금 이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이미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 상하를 해야 된다,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의 실력이, 그죠? 최상위권부터 이렇게 하위권까지 있으면 이 학생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전체의 능력이 계속 다른데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정보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도예요. 항상 태도. 그 다음에 수학이잖아요. 기초죠. 기본. 중3은 중3 거를 잘하는 학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중3 2학기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태도고요. 중3 학생이 중3 거를 중3 과정이 마쳤을 때 중3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고등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혹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그죠? 날림으로 들어온 선행이 학생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하기 위한 기본이 잘 갖추어진 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태도와 기본적인 실력이 학생한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그죠? 고등수학을 준비하고 싶다면 고등수학책을 펼 게 아니라 중3-3학년 1학기 거에 부족한 부분을 더 공부하세요. 상위권은 알 거니까 상관이 없고, 중3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잘 모르면 고등수학책을 펼 게 아니라 중3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공부하란 말입니다.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고등수학을 시작하면 중3이 커버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죠? 또 현혹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이 이 정도면 중3 수학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시작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기만 하다 이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공부된다고 해서 이걸 덜컥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요 부분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집중한다는 말이 뭐예요? 중3-1 수학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초를 튼튼히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소화하는 것이 학생의 실력, 이해도를 높이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고등수학을 할 때에 그 높아진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시간이 절약되거나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양 많은 거를 중3 공부에 복습이 되니까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말만 믿고 덜컥 시작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실패한 경우, 실패라는 말 정말 쓰기 싫은데 선행학습하고 나서 아무 효과 없는 상황이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한테 11월 중순 이후에 그죠?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중3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2월달까지 고등수학 상하를 한꺼번에 밀어넣는 경우가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중3 실력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이 상하는 거 하나만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벅차요. 근데 상하를 한꺼번에 3.5개월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시간 많으면 뭐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도 정말 나중에 제가 겨울방학 영상 찍을 때 또 찍겠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사실 비슷합니다. 짧은 기간 6-7개월 남아있는 기간에 상하를 다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실패 확률이 크고 오히려 상이라도 실력에 맞게 천천히 본다면 그게 오히려 학생한테 도움은 더 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그것보다 실력이 부족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기 복습을 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대한 예습 정도 조금씩 어차피 학원에서는 예습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 성적대 중상위권 학생 그 이하 학생들에게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그냥 정말 그냥 좀 숙제라도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하위권이 왜 하위권입니까? 숙제도 안 하니까 하위권이지. 그러니까 지금 중3이라서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방학도 4주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오늘 다른 때보다 소리도 좀 컸고 말도 좀 빨랐죠. 아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